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 등불지기 진기동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봄은 왔는데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함께 참아야 하루도 빨리 코로나라는 놈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불편한데도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세계를 만들어 해먹고 있는 꼴들이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200여 년 전 다산 선생께서 왜 목민심서를 저술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목민심서는 다산 선생이 유배지 강진에서 대표적 저술로 목민관, 오늘로 치면 공직자들이죠. 공직자들이 임명받은 날부터 물러날 때까지 과정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써놓은 매뉴얼입니다. 그 가운데 율기 6조에 제3조 제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산 선생께서 왜 목민관들의 처신에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저술해 놓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벼슬살이 하면서 암행의사와 황해도 곡산 부사 등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유배지 강진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목민관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고 한 까닭이라고 하면서 목민심서를 지었습니다. 다산은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제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법대로 해야 하고, 둘째, 차림새는 검소해야 하고, 셋째, 음식은 절약해야 하고, 넷째,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은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 청탁은 끊어버려야 하고, 여섯째,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청렴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내 외에는 아들 하나만 곁에 두도록 허락하되 미혼 자녀들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며 사내 종 하나, 계집종 둘 외에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노비까지 데리고 온 집안이 간다면 모든 일이 얽히고 설켜서 사사로움에 따르고 공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정사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변했는가요? 요즘 벌어지는 갖가지 비리와 부정부패를 보면 형태만 다르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소위 사회적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소박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고위 공직자는 물론 사회 지도층 모두가 목민심서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의 채용시험은 물론 승진시험 시에도 타산정신의 실천을 평가하여 승진토록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공직자와 지도층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시대에 더더욱 서로 간의 역할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여 년 전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위국 애민의 내비게이션을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어가는 나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산TV 다산 등불지기 진기동이었습니다. 다산 등불지기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방송됩니다.